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지정갱신제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당장 6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1월 달에 지정갱신제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4월 29일 날 이제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 내용은 A4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2019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그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6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좀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화성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왔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공무원들께서 제가 하는 교육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이상한 느낌이 든 거죠. 아니, 오히려 제가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것이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좀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는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주로 행정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컨설팅 업체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지정갱신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안내를 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관련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참 막연한데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서비스 질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뭡니까 신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그런데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6년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갱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이름이 지정갱신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신규 시설에게 해당이 되고 갱신은 기존 시설 중에서 6년이 지난 시설들, 그래서 이건 합쳐서 지정갱신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 기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약 16,944개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장기 요양기관의 약 58% 정도가 됩니다.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12월 12일을 기준으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6월 12일이죠. 이제 그때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2월 12일로부터 90일 전까지니까 11월, 11월, 10월, 9월, 그렇죠. 9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오래간만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죠. 예, 다 아는 내용인 거죠. 심사 기준 이것도 이미 2019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예,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고 또 이제 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말고 그 전 일주일
전부터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화성시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근데 그분들도 딱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설명회를 2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4월 2차례 설명을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바로 이제 전국의 그 담당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정작 심사 대상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 기관들 있죠. 예, 이 기관들은 아무런 설명회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정 심사위원들에게는 어떤 그 지정갱신제 어떤 운영 매뉴얼을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표준 운영 매뉴얼. 저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걸 좀 공유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답니다. 그는 아직까지는 그를 풀 수가 없대요. 정부에서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심사위원들도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게 필요한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이제 심사 대상 이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매뉴얼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에 안 돼. 공무원들도 잘 모르니까 제가 하는 교육에 다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어떤 교육을 했느냐, 바로 2019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 가지고서 교육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을 좀 간추려서 요약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정갱신제와 관련된 법령은 이미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1조, 32조의 4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제 굳이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정갱신제 목적이 무엇이냐? 자, 목적 보시면 장기 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요겁니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 이 제도,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었을 당시에는 장기 요양기관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요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 요양센터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으로 다 파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서 빨리 이 사업을 해라. 마치 이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거 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설립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요양원도 차리고 조혈관보호센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 세워라, 설립하시라,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니?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당 청구, 그다음에 뭐 본인 부담금을 뭐 안 받는다든지 그런 그 불법 부당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다들 폐업 조치하고 안 해버리면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누가 줍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만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아예 제도를 뜯어 고친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심사를 해서 어떤 뭐 부당 청구라든가 그런 행정 처분을 받은 데는 이제 제끼고 정말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만 데리고서 가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규 시설들 입장에서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제고요. 기존 시설은 갱신제가 되는 것입니다. 갱신제. 이렇게 갱신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 다 이겁니다. 예, 질적 수준 제고. 그러니까 계속 이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그동안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질이 좀 낮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 처분을 받는 데가 너무 많고, 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쪽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정부도 관리 통제가 너무 힘들다. 뭐 그 소리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예, 급여 제공 이력 그리고 행정 처분 이력 예,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부당 청구, 예, 부당 청구를 했거나 노인 학대로 적발됐거나 채무 회계 위반을 했거나 그리고 평가 조사를 거부했거나 자 이런 기관들은 예, 정부 입장에서는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엄밀한 의미로 이제 이런 이력이 있는 그런 장기 요양 기관들은 이제 제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기관들마다 약간씩은 그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의 종류를 쭉 보시면은 뭐 지정 취소도 있지만 뭐 경고도 있고요. 아니면 뭐 3개월 영업정지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무조건 다 제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하여튼 정부의 의도는 좀 말을 잘 안 듣는 그래서 자꾸 규정을 어기는 그런 장기 요양 기관들을 그대로 사업을 하게끔 두지 않겠다. 이제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의도적인 설치하고 폐업, 반복 자 이런데도 이제는 제끼겠다, 예, 제외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막말로 행정처분을 세게 맞으셨다. 그러면 갱신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그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에 행정처분이 있지만 장기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해당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있는 행정처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셔서 가장 하단에 보시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에 행정처분의 기준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럼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그러시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좀 더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처분 이력, 예? 그리고 채무회계 위반, 노인학대 위반,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것들이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점수가 30점입니다. 30점. 그리고 급여 제공 이력, 그리고 시설평가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으시죠. 근데 이제 2번 연속으로 2등급. 솔직히 2등급 받기도 어렵죠. 예. 2등급을 연속으로 2번 받았다. 그러면 어렵죠. 그 다음에 설치 폐업 반복. 자, 이제 이런 경우는 20점. 그리고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기타 그 심사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행정처분, 재무회계 위반, 노인학대 이게 30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새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갱신을 하는 기관들, 갱신 대상 기관들은 70점이다.
이제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왜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바로 요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30점이나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점으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돌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미 행정처분은 너무 세게 받았고,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기관, 그런 시설들 같으면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기타 서류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점이나 되는데, 그 갱신 대상 시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정 갱신제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즉 말해서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부실해도, 운영규정이 조금 안 맞더라도, 예산서가 좀 형편없더라도, 예? 웬만하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요거 요렇게 고치시고 저건 저렇게 한번 보완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준 대로 그 대략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갱신 심사를 받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 떨어집니다. 100% 갱신 안 됩니다. 예. 요즘 그 심사 수준이 너무나 셉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서류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로 지금 행정사분들이 막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한테 찾아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 소리거든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5명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사 절차 때문에 기존에는 처리기한이 7일이었지만 30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전산으로 신청, 희망이음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13일부터 하시고 9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6,000 몇 개였나요? 아무튼 그 수많은 기관들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뭐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는데,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이력들을 좀 찾아서 알려주라. 그럼 이제 공무원들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음이고 공무원들은 행복이음입니다. 쓰는 전산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현지 시설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막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당 공무원한테 모르면 즉각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부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들의 특성은 뭐냐면 업무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그 분들한테 지정 심사를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노인복지 이쪽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1년 이상, 1년이 뭡니까?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성시에 이제 가서 교육을 했을 때 왜 그분들이 왜 내 교육을 받느냐? 그분들조차도 너무 생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쪽 업무는 잘 하시겠죠. 뭐 장애인 쪽, 뭐 아동 쪽, 뭐 기타 등등 그쪽 업무를 하던 분들이 이쪽에 넘으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당장 바닥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6월 때부터 심사 뭐 엄청나게 이제 문이 폭주할 텐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행복이음이라는 것은 이제 담당 공무원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 뭐 행정지원을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인력기준 위반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수시로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처분이에요. 진짜 이 정부에서 지정갱신제로 바꾸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기관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규 시설들의 지정 심사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알게 된 사실이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심사표에 보면은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20점 정도가 지자체별로 어떤 심사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니? 80%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심사 기준표들을 해야 돼요. 근데 20%는 지자체별로 심사위원들이 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쥐약입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보면 좀 않은 좀 엉뚱한 걸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차입금, 여러분들 금융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빌린 돈. 이 금액은 가급적이면 그 심사 받기 전에 다 갚으시기를 권해 드리는데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인데 여러분들이 그 신고제 때 지자체에다 제출했던 운영 규정은 상당히 형식적이어서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바로 이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뭐 이런 것에 대한 운영 규정은 인터넷에서 넘쳐납니다. 예, 널리고 날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이 내용은 장기 요양 기간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와 관련된 쓸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이 자체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무료로 풀겠습니까? 안 푼다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가 됐건 뭐 행정사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그냥 무상으로 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실상 여러분들 운영 규정조차도 유료로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구입을 했는데 내용이 형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잘 선정하실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리고 그러면 그냥 스스로 하시겠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애를 먹으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시간 그리고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2월 13일부터는 이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요양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6년밖에 안 준다. 6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 휴업 철회 또는 지정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다른 조치를 강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군 단위, 뭐 대도시가 아니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이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양원이든 조양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심사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탈락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갱신을 안 시켜줘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양원과 조양보호센터를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목적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기관들 상황들, 그 지역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아주 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잘 권고하고 잘 지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서류를 잘 만들게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그 소리입니다. 이거 되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심하게 걱정하거나 겁을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결과가 2회 연속 2등급을 받으셨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여기 나왔잖아요.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갱신을 받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지정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결산서 보고 이건 이미 여러분들 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예산서를 엑셀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지정갱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홍이라는 그런 그 전문가 집단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그 어떤 이제 지정심사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갱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규칙이라든가 예산서를 지금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홍에다가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고 이제 금홍에 등록이 되면 그때 또 한번 또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다시 안내 드리는 것을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